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여기에 써있듯 적천수 천리 1권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지지장이에요. 지지장. 제8 지지장인데, 지지장에서는 계속 지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 4번째 강의가 될 거예요. 첫째는 원문이 양지는 동하고 강하다. 빠르게 나타난다. 재앙과 상서로움. 음지는 어떠냐? 고요하고 또한 전일하니 조용하니 피태 좋고 나쁜 것이 또 매경련 해가 지난 다음에 나타난다라고 했지만 이 뜻은 조금 좀 이해는 안 되고요. 일단 원문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원문에서 음지에 대해서 성정은 약하면서 화복은 은교가 절조선된 선생님도 느릴 지자예요. 이게요. 느리게 나타난다 라고 해서 원문을 쫓아서 해석을 하고 계세요. 이게 첫 번째고요. 양지가. 그리고 이제 또 양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임시주 나온 거 보니까 생방은 두려워한다. 동함을 고이게는 이 원문이에요. 이거는 진술충미는 마땅히 열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폐지는 좌원묘유예요. 그런데 충이 나타나면 자세히 들어봐라. 어느 것이 강하고 약한가. 물론 월지를 잡은 좌원묘유 같으면 월지가 강할 거예요. 근데 그거야말로 자와 유가 있을 때 자세히 보라고 한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인데요. 아마 원문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죠. 자, 볼까요? 오늘 원문으로서 세 번째고요. 강의로서는 아마 네 번째가 될 겁니다. 네, 자, 봅시다. 원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원문. 이 지지장은 아주 길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원문이요. 네, 이거예요. 지지의 시는 단지 뭐가 충으로서 위중. 충은 역시 중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원문이죠. 아마 오늘이 네 번째 강의가 될 거예요. 지지장에서요. 형과 천. 이 천이라는 건 이제 조금 있다가 임철철 선생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천이란 곧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원문에서 천이란 고개를 갸우뚱하셨을 건데 이것은 해라고 그러죠. 형충파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요 좀 뭐죠? 어조사예요. 요걸 7글자예요. 그러니까 7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가운데다 어조사를 하는 거예요. 동하기도 하고 동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강의가 아주 신랄하게 자묘, 형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임 선생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세요. 그리고 자묘가 오늘 첫 번째 사례명조인데요. 오늘 사례명조 3개. 그런데 하나만 하는데요. 제가 격국론을 저도 한번 자세하게 상관격이거든요. 근데 상관격의 상관을 쓴다고요. 근데 격국론에서는 절대 상관격을 상신으로 쓰는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근데 적천수에서는 과감하게 상신도 필요하면 상관도 필요하면 용신으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다른 체가 강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6월에 태어난 무슨 일주였나요? 6월에 태어난 묘월에 태어난 임수일주예요. 그런데도 이 수가 강해서 그 수를 설계하는 목을 쓰겠다는 거예요. 상관격이에요. 그러면 심해첨 선생님 같으면 이때 적천수를 설명하시면서 심해첨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깜짝 놀라시면서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하시겠죠. 그러나 임철철 선생은 100년 후에 격국론이 안 맞는다. 자기 당신도 합간 유살격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대기격이라고 했는데 대기는 무슨 대기예요? 합관유살 격으로서는 성립이 되지만 운이 안 좋으니까 합관유살이 됐든 유관합살이 됐든 좋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운이 우선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임 선생이. 호명, 네, 조로자예요. 호명은 불여, 뭐만 못하다라고, 이 불여는 앞에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불여, 호운. 예. 이렇게 되면 이 뒤에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좋은 명은 불여, 뭐만 못하다, 좋은 운만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운이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죠. 명이 아무리 잘 받쳐졌다 해도 명이 잘 받쳐줘도 운이 안 따라주면 절대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봅시다. 그래서 임시와 지지가 축을 만나면은 오직 천간에선 상극이라고 하는데, 서로 극한다라고 하는데, 수십 반드시 봐야 된다. 그 강약과 시기를, 그래서 논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어 사고지충이라는 것은 역시 마땅할 때도 있고 마땅치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자세추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만약 3월지진, 3월에 진토가 있는데 을목이 사령했는데 술토를 만나면 어떻게 진술충이 되니까, 즉 을목이 사령했으니까 술중의 신금이 목을 딱 극할 거 아니냐. 역시 을목을 능히 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6월에 미토예요. 정화가 사령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축토가 와서 딱 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즉 축중의 계수가 역시 정화를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월에 태어난 초 9일에 태어나서요. 정화가 사령하고 있어요. 그래도 재성이 사령했는데 축 때문에 제가 혼났습니다. 어찌 살펴보면 3월의 을목은 6월의 정화는 3월의 을목과 6월의 정화는 비록 퇴기라고는 하지만 그 계절의 퇴기 아닙니까? 만약 득사령, 초모냥 사령을 했다 칩시다. 이런 경우에는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못 써요, 근데요. 왜냐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정화는 쓸 수 없어요. 충주, 수상,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니 부적유형, 쓸 수 없어요. 용신을 못 써요. 그래서 소위 묘나 고나 봉충이 되면, 즉 발작, 드러난다는 것은 후인의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묘지라는 것은 분명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자라는 것은 목화 금수가 수장, 걷어들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장해 놓는 것이니, 맥은 뿌리를 감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뿌리 댕이, 요거는 빨간 글씨가 있는 거 보니까 징에는 없는 걸 제가 싹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해놨죠. 기여, 예를 들어서 듣기 지분, 산소에서 듣기 기운을 얻었다면, 미육에 일찍이 열어서 동에서 열게 하면 발복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첫째, 만약 목화가 금수의 천간에 있으면, 만약 목화 금수가 천간에 있는데 지지로다가 무 하면서 뭐예요? 인묘는 뭐예요? 목의 뿌리죠. 사원은 화의 뿌리예요. 신금은 금의 뿌리예요. 해자는 수의 뿌리예요. 노강지인데 이게 지지에 없다라는 거예요. 천간으로는 목화 금수가 떴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모두 의지하는 것은 진술직미의 신고에 통근한 것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봉충중, 충을 만나면 미근이발, 진발, 발진, 모든 작은 뿌리, 미근이죠? 작은 뿌리들이 뽑혀서 다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미유, 일찍이 충에서 동에서 쓴다는 것은 강왕자는 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미유, 충에서 동에서 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강왕자는 그래도 쓸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이게요. 이런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이 미자가 여기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일찍이 충에서 동해 갖고 강화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미라고 해서요. 그래서 1번이라고 쳐놨어요. 사례. 이제 만약에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을 써놓은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한 건 이렇게 쭉 1번, 2번, 3번을 이렇게 내리 써놨습니다. 네. 또 만약에 두 번째요. 예, 만약에 불황사령. 저 그냥 뭐 사령된 게 이제 정화잖아요. 근데 그걸 쓰지를 않는다 라고 하면 토가 시신이 될 것인가? 근데 저는 토도 시신은 아니에요. 충지죠. 익한 것이, 유익한 것이 무선.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토가 용신이 되면 서로 붕충이라고 그래요. 친구끼리 충이 되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세 얘기했듯이 미월에 정화를 쓴다든지 진월에 을목을 쓴다라고 한다면 그건 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체로 토가 동환적 발생하죠. 예, 토가 동환 진동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진동한다라고 하죠. 형의 뜻은 무소치. 형이라는 건 쓰지를 말아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만약 해해형이 되고 진진형이 되고 유유형이 되고 오오형이 되면 스스로가 자형이라고 하는데 본시 자기가 지지를 그냥 끼고 있는 것 뿐이다. 보고 있는 것인데 스스로가 말해서 동기 같은 기운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째서 상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묘형이나 근데 이걸 좀 보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자묘형에 대해서 일단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례명제를 여튼 아니다라고 했으면 그냥 아니다라고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요. 꼭 사례명제를 갖다 집어넣어요. 이것 봐라. 자묘형인데 이 사람이 얌전하고 아주 공손한 사람이 됐다라는 걸 말씀을 하십니다. 자형묘나 묘형자나 이것은 서로 상생을 하는 것이 무슨 형이냐. 하이상형. 어떻게 서로 형이 된다는 뜻이냐. 수정미나 미형축은 본래 본게 아니냐. 더욱더 부당형. 마땅히 뭐죠 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인형사나 역시 상생하고 있지 않냐. 목생화하고 있지 않냐. 인신상형이라는 건 이미 충이라고 돼 있다. 인신충이 아니냐. 이미 충이 돼 있는데 무엇으로 하필 재형이라고 다시 형이라고 부를 거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이 빨간 글씨가 있죠. 그러면 이건 징의에 또 이 소리가 빠졌다는 거예요. 또 우왈 자면은 일형이요. 인사시는 삼형이요. 축술미는 이형이요. 자, 첫째 자면은 일형이요. 인사시는 이형이요. 축술미는 삼형이라고 하는데 코로칭 삼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유 스스로가 자형인데 차개 속류 일반적으로 잘못된 이론이니 고치지라고 해서 저런 건 쓸데없는 소리니까 그냥 옆으로 놔두고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4번이나 이렇게 이 부분도 징의에는 빠졌다는 소리죠. 저는 이거 이렇게 적천수를 가지고 해석을 할 때요. 이렇게 적천수를 해석하면서 이 지지장을 쫓아 들어가서 이렇게 적천수 징의를 가지고 똑같이 보고서 글자를 내려 이렇게 쪽쪽 읽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 제가 징의에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만약 징의 이렇게 천미를 해석을 하다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징의를 찾아보면 징의의 옳은 소리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건 제가 각주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 천이라는 건 즉 해다 형충파해 하잖아요. 육해는 어디서 유래됐느냐? 육합에서 유래됐다. 보세요. 유래라고 해서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거. 우리도 유래한다라고 하잖아요. 충. 자, 충을 하는데 내가 합하고 있는 걸 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육해라는 거야. 고로 해가 되지 않냐 이거야. 만약 보세요. 자, 자가 축과 합을 하고 있는데 미토가 와서 충을 해요. 그러면 축과 자가 또 합을 하고 있는데 오가 와서 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모두 이런 지류가 있는데 자미는 해가 되는데 무비 상극이 아니면 상극이 아니겠는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미는 이미 해가 아니라 상극이다라는 거예요. 독수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추고나 인해는 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상생하지 않냐. 왜? 화생토, 수생목 하지 않냐 이거예요. 물론 추고면 어디 오화가 꺼지죠. 사실은 확 빨아들이니까. 그러나 인해는 해수는요 인목한테 무척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인해 한목인데 무슨 해가 될 것이냐. 하이위해 뭐 어째서 해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차는 형은 이미 부적위빙 형이라는 것은 증거가 될 수가 없다. 또 해의 뜻이라는 것도 더욱더 천착. 거기다 고집하고 들여다보지 말아라. 이 천착이라는 건 요즘 정치판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쓰는 소리예요. 거기에 자꾸만 집착하는 것을 천착이라고 하죠. 집착하지 말라는 게 곧 천착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논지 생극에서 말하는 것인데 지우 타의 뜻이나 비 해나 형은 또 더군다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욱더 속한다. 불경. 이 불경이라는 건 경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은 뭘까요? 임철조 선생은 이 경을 사주책으로다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사주책이라는 거죠. 왜? 우리 유학자들은 경을 뭐라고 그래요? 사소오경이라듯이 유학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는 노노맹자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명리가로서는 이 경이라고 할 수 있죠. 곧 명리서가 경입니다. 삭지가야 없애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례명절 첫 번째 내시는 게 바로 자묘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묘형인데도 그렇게 무례지형이 아니다. 자묘가 본래 무례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사례명절 14번을 듣고 계십니다. 자, 병자 신묘, 임자 개축. 제가 좀 목이 또 좀 잠기네요. 제가 좀 흥분을 하면 철저 선생님한테 이 이론을 제가 배웠기 때문에 조금 흥분을 하면 목이 잠깁니다. 자, 묘의 임수예요. 이거 상관격이지 않습니까? 상관격에 상관을 상신을 쓰겠다? 격국론에선 있을 수 없는 소리예요. 상관생제를 하는 게 딱 맞는 소리죠. 상관생제격이에요. 이사주는요. 상관생제격이에요. 그러나 상관을 생제를 하면서 상관을 상신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임자이론에 지봉양인, 요 양인이에요. 자수를 2개 깔고 앉았어요. 간투 계신. 그러니까 계신이 있으니까 뭘 벌써 암시합니까? 이건 수체다. 수체. 수가 많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행무토, 토가 없습니다. 토불영하고 있죠. 수체 토와 연계해서 토불영하고 있습니다. 연간의 병화가 임절에 맞습니다. 자수에 앉았죠. 또 합신 화수하고 있어요. 이 용신이 기반된 거예요. 최희, 가장 반가운 것은 묘가 왕 제강절에 앉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설기정영, 이 많은 수기운을 설계함으로써 좋다. 능, 화겁인, 능이 겁재나 양인을 모두 배설하는 거죠. 술을 다 끌어내는 숙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위인이 공경하면서 유래, 아주 이거 보세요. 자묘 무례지형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시는 거예요. 자묘 무례지형이라고 하거든요. 화의중절, 활약하면서도 중절, 딱 중도에 맞춰서 예절을 지키고 있다. 지가분에 목지 원신이 발로하니 화가면등이라 오운에 그래서 득, 묘목, 설수생화, 묘목이 수를 생해서 목을 화를 생하니 이제 재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을미병운에 을미병운이 신혼까지 가지 못하죠. 관지 분수라 사도 평순에서 이 속론지 자묘위 무례지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렇게 자묘 무례지형이 이게 성립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또한 상관 양인은 봉형했으니 상관과 양인이 이렇게 딱 봉형이 보세요. 자묘형 이렇게죠. 그래서 이럴 수 필지 오만하고 무례할 것인데 흉악 다단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십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죠. 또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이 바로 중주자인 철전 임철철식이다. 자기 주장을 밝힘에 있어 근거를 들어 마무리를 하는 것이 철조식 명리이랍니다. 이 명조의 용신은
월령의 상관을목이며 시신은 연간의 병화인데 시신이 시인금과 합의된 것이 아쉬운 명제다. 그러나 중년대운과 말년에 개두된 병정화가 있어 합신을 풀어주어 사도 평순한으로 일생을 마무리했을 것이다. 더하여 일반적인 논하는 자묘무례지응하고 또한 상관과 양인이 본형을 하니 반드시 오만 무례할 것이라고 하고 흉악이 다단할 것이라고 하는데 신살론을 부정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개수를 측정하는 무게중심론에는 오행을 검증해보면 수가 5.7이에요. 목이 5.6이에요. 그래도 0.1이 강해도 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체 토화 용조이나 토행이 부재불용해서 수체 화목용조의 화용신이고 목희신이 된다라고 했죠. 자, 자평신전식으로 제가 좀 hir난할게요. 자, 신묘천식 격곡론에 의하면 상관격으로 사행신에 속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사행신은 우선적으로 극하는 오행신을 상신을 한다. 그러나 사례명제 11번에서도 서술하였듯이 상관격의 비록 길씨는 아니지만 예전의 숙이 자평신전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 이 사주는요, 상관격에 재성을 쓰는 사주예요. 네, 재성을 씁니다. 네, 상관격에 재성을 쓴다. 상관을 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을 인성으로서 제사할 수가, 상관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기를 빼내는 재성을 쓰는 사주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격국론으로도 보던 어프로로도 보던 이 사주는 화가 용신이고요, 목이 신이에요. 상관생적격으로 보면 됩니다. 자, 봅시다. 이 사주일 거예요. 네, 제가 14번으로 하나 뽑아놨습니다. 자, 지금 4원에 와 있네요.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묘목이 지지가 깔고 있기 때문에 사오미운이 좋고요. 병정 좋고요. 신유운이 이게 안 좋죠. 무술대운 좋고요. 정 안 좋다면 이것이 이제 들어와서 저 두 개의 묘를 분명히 건드릴 것인데, 이때 무난히 넘어가면 무술대운은 좋을 것이고요. 해대운이 되면 해명 목국을 해서 이 사주가 그래도 참 요즘 같으면 참 이 정도 사주는 참 좋은 사주입니다. 상관격이에요. 출세할 사주죠. 그러나 이 사주는 관직으로 가는 것보다는 상관생재함으로써 장사, 상업 이런 게 들어가면 완전히 이 재성문화에 들어와서 돈을 엄청나게 벌죠. 네. 다 재운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영업적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문과로 가냐? 좋죠. 문과로 가서 경영경제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좋겠죠. 초년에 조금 고생을 하지만 지금 4대운에 들어와서 기운을 받기 시작하네요. 가보 을미가 아주 최고 눈에 들어오고요. 이때는 괜찮고 무술대운 좋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격국론과 억두론 또 무게중심 체형론으로도 사주를 검증해 봤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